안녕하세요. 다비드입니다. 오늘은 시장의 방향보다 중요한 인내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항상 지금 사도 될까? 혹은 곧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 하는 시장 타이밍에 대한 공포입니다. 하지만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진리는 놀랍게도 시장의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좋은 기업을 찾아내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좋은 종목 선정과 완벽한 타이밍이 결합하면 최상의 결과를 낼 것이라 믿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시장 타이밍에 지나치게 집착하다 보면 정작 기회가 왔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약세장의 공포와 불확실성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결국 제대로 사서 보유할 매력적인 기회를 놓치게 만듭니다. 한번 타이밍을 맞춰 성공한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합니다. 다음에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는 오만에 빠져 결국 시장에서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 여정은 지도에 없는 강을 내려가는 카누 탐험가와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날지 모를 폭포, 시장 붕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맞지만 역사적으로 기업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태는 100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입니다. 결국 현금을 쥐고 폭풍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방관자가 되기보다는 합리적인 평정심을 유지하며 제대로 된 주식을 선택해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스스로의 전략을 믿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토끼가 지나간 자리에 총을 쏘는 사후 비판만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속이는 기만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것, 그것이 백만장자로 가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선 제너럴 아메리칸 오일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거북이가 토끼를 이기는 법에 대해 아시나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37년 미국 경제가 큰 하락장을 앞두고 있던 시기입니다. 만약 당신이 시장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였고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평생 모은 $10,000를 하락장 직전에 제너럴 아메리칸 오일이라는 회사에 올인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최악의 타이밍에 주식을 산 셈입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1937년에 $10,000로 약 1538주를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1971년까지 34년 동안 잊고 지냈다면 주식 분할 등을 거쳐 당신의 주식은 24만 9,300주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120만, 약 15억 원 이상을 넘어섭니다. 그동안 받은 배당금만 해도 원금의 150%인 $15,000에 달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더 좋은 종목을 찾겠다고 사고팔기를 반복했다면 절대 누릴 수 없는 결과입니다. 제너럴 아메리칸 오일은 당시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화려한 주식이 아니었습니다. 폴라로이드나 제록스처럼 모두가 열광하는 종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북이처럼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투자자는 결국 승리했습니다. 1957년부터 11년 동안 이 주식은 시장 다우지수보다 수익률이 낮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와 자산관리사들이 이 지루한 구간을 견디지 못하고 주식을 팔아치웠겠지만 끝까지 인내한 소수의 사람만이 100배가 넘는 수익을 손에 넣었습니다. 결국 부는 영리한 트레이딩이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배당금의 증가를 믿고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평범함 속에 숨겨진 거대한 기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두 번째 사례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약회사 화이자 피파이저입니다. 1942년 화이자가 공모주를 발행했을 때 주당 가격은 24.75 달러였습니다. 만약 당시 영업사원의 권유로 100주 약 2,475 달러를 사서 보유했다면 1971년에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당신의 주식은 8,100주로 불어났을 것이고 가치는 34만 9,312 달러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려 매수가 대비 141배의 수익률입니다. 놀라운 점은 화이자 주식을 사기 위해 대단한 분석 능력이나 천재적인 직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화이자는 단지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고 투자자는 그 수요에 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위험 고수익의 법칙을 따를 필요도 없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잡주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우리 주변에 있고 기반이 튼튼한 기업의 성장 초기 단계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두 번쯤은 이런 돈을 벌어줄 주식을 손에 쥐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 주식이 100배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다음 달 경기가 어떨지를 너무 많이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옳은 판단을 내려 좋은 종목을 사고서도 생각이 너무 많아서 지불하는 기회비용은 실로 엄청납니다. 화이자의 사례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똑똑한 분석보다 무거운 엉덩이가 더 큰 불을 만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복리와 배당의 마법이 만드는 은퇴자금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사 머크의 사례를 통해 복리와 배당의 무서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41년 골드만삭스가 머크 주식을 주당 28.75달러에 판매했을 때 이를 100주 매수했다면 수차례의 주식 분할을 거쳐 1800주가 됩니다. 1971년 기준으로 가치는 23만 6천 달러를 넘어서며 매수가 대비 80배 가까운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배당입니다. 1971년 당시 머크가 지급한 분기 배당금을 계산해 보면 투자자는 매년 자신이 처음에 투자했던 원금의 1.37배를 배당금으로만 돌려받게 됩니다. 즉 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도 매년 원금 이상의 현금이 통장에 꽂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된 셈입니다. 시세 차익은 세금을 내지 않는 미실현 수익이지만 배당금은 즉각적인 생활비가 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운명의 여신은 때로 두 번째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첫 공모 이후 7개월 뒤 머크 주식은 30달러로 조금 더 오른 가격에 다시 발행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과 몇 달 전보다 비싸졌다며 매수를 꺼렸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28달러에 사든 30달러에 사든 70에서 80배가 오르는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100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더 일찍 샀어야 했겠지만 조금 늦었더라도 보유를 선택한 사람들은 여전히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매수 가격의 미세한 차이가 아니라 그 기업의 미래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 가겠다는 결단력입니다. 이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지속 가능한 부의 법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펴본 제너럴 아메리칸 오일, 화이자, 머크의 공통점은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을 믿고 인내한 투자자들에게만 백만장자라는 선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1960년대 투기 광풍 속에서 사람들은 빠른 성과에 집착했습니다. 매달 매 분기 수익률을 따지며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급함이 결국 100배 수익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가격 변동을 이용해 단기적인 도박으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은 결국 그 변동성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이 단기 트레이딩에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는 단순히 고지식해서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와 투자 경험을 통해 오랫동안 지속되는 부는 결코 도박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 싶다면 펀드 매니저나 자기 자신에게 단기적인 성과를 독촉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업의 매출이 늘고 있는지, 실적이 개선되는지, 배당금이 꾸준히 지급되는지를 살피십시오. 시장이 요동칠 때 차트를 닫고 본업에 집중하며 기업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이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 유일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거북이 같은 주식을 믿으십시오. 결국 그 거북이가 당신을 결승선 넘어 백만장자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비드의 투자노트였습니다.